어젯밤 9시 12분 경찰에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누군가가 가수 김호중 씨를 죽이려 한다는 내용의 신고였습니다. 신고자는 바로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의 소장이자 연예인 출신 상담 심리학 박사인 권영찬 교수였습니다. 권 교수는 왜 이런 신고를 한 것일까요? 한뉴스가 권영찬 교수를 연결해 직접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미스터 탑7에 방송을 다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제보가 저한테 들어옵니다, 메일로. 근데 그 중에 K씨의 누나죠. 그러니까 친인척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분의 누나예요. 근데 그분이 김호중 씨한테 정말 제가 입에 담기도 힘든데 뭐 호로자스가 뭐와 누구를 찢어 죽이겠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있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온라인에 공표를 했다는 거예요, 커뮤니티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밑에 많이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무 심각한 단계이고 죽여버리겠다는 건 사실은 살인 협박이거든요. 그러다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어제 밤 9시 12분에 112에 신고 전화를 했고 온라인상에 공표를 했기 때문에 협박이 된다.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된다. 그리고 모욕죄가 성립된다라고 했는데 뭔가 세상에 알려져야지 그쪽에서 너무 매너 없게 언론으로 폭로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는 살인 협박까지 한다는 건 사실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거든요. 제가 연예인 행복상담소장으로서 이건 도저히 제가 옆에서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112에 신고하게 된 겁니다. 네. 권 교수에 따르면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 K씨, 이 K씨의 누나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협박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인다고까지 했는데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 제가 매니저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매니저가 아닙니다. K씨는 행사를 대행해주는 대행사 대표였던 것입니다. 김호중 씨와는 소위 말해 건바이 건으로 일해왔던 것이죠. K씨는 자기가 매니저라고 주장을 하는데 최근에 매니지먼트법이 강화가 되면서 매니저를 몇 년 동안 하지 않으면 사실은 매니지먼트 사업자도 안 나오고요. 매니저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분은 그냥 그 행사를 하는 대행사 분이시고 김호중 씨와는 그냥 건바이 건으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돈이 잘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K씨와 김호중 씨가 만난 건 2016년이고 2017년에 김호중 씨가 나 매니저 계약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하고 얘기했더니 K씨 측에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김호중 씨는 수익으로 10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지어 대금 지급조차 제대로 안 됐다고 합니다. 권 교수가 행사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돈을 먼저 쓰고 나중에서야 그 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행사 전문으로 크게 하고 작게 하는 몇몇 대표들을 알아서 물어봤더니 행사 시작 전 일주일 전에는 돈이 50에서 70%가 들어온답니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무대를 설치하고 조명을 설치하고 출연자를 섭외하는 거거든요. 또 행사가 끝나면 일주일 안에 나머지 50에서 30%가 지급이 되는데 이건 왜냐면 대부분 지방자치제가 우리 지역으로 오십시오 관광객을 좀 모으기 위한 행사거든요. 대부분 행사는 일주일에 성금에서부터 일주일 후에 잔금이 다 치러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달을 돈을 안 줬던 거예요. 대표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급해서 돈을 쓰고 아마 나중에 돈을 주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매니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새로 계약을 하면 5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노동부에서도 지나 노예 계약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서 이제는 까다롭게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죠. 이 말은 계약서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김호중 씨와 K씨 사이에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 교수는 K씨가 벌인 요구가 대금 지급 요구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인기 팬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요것만 잘했으면은 좀 큰 수익이 된대.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을 물어내라. 나중에 내년 9월까지 유에라 프로젝트 활동하는 것 중에서 수익을 30% 내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성립시키려고 보니까 계속 폭로전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김호중 씨나 사실은 그 K씨나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권영찬 교수가 이렇게까지 미스터 트롯 출연진들에게 애정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실은 31년 동안 연예인 생활하면서 얼마 전에 저희 KBS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도 없어졌잖아요. SBS도 없어졌고 MBC도 없어졌고 사실은 트로트 젊은 가수들이 쓰는 무대는 없었어요. 100%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할 수 없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영탁은 15년 문명이고 그리고 장민호도 비슷한 영역을 갖고 있고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2016년 앨범 냈을 때부터 5년 문명이고 그 전부터는 한 친다면 7년 문명이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정말 TV조선에서 미스터 트롯이라는 무대를 놓고 한국 트로트 역사 중에 정말 100년 만에 최초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임영웅 씨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탁, 이찬원, 그리고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까지 사실 7명을 다 응원하고 있었어요. 영웅 씨가 그때 힘든 일 있을 때 저는 또 영웅 씨를 도와줬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찬원 씨가 지금 편집이 많이 돼서 이찬원을 많이 응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김호중 씨가 활동을 잘하다 이렇게 폭로전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법 안에서 해결이 되고 또 법 안에서 폭로가 아닌 결과가 나야 되는데 이미 이 사람은 죄인이 돼버리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미스터 트롯이 오래간만에 찾아온 기회를 잘 잡아서 한국 트로트 역사가 정말 새로운 역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중에 정말 어렵게 다들 무명 가수에서 이제는 인기 가수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그 인기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제가 미스터 탑7을 칭찬하기를 시작한 거죠. 네. 사실은 개인적인 친분이 하나도 없어요. 팬들이 너무 좋아해서 아 이게 대중들과 노래로 힐링하면 좋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미스터 탑7과 인연을 맺었고 사실은 영탁 씨 외에는 6명과 전혀 인연이 없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제가 연예인 생활 31년 한 제 오래된 후배들이죠. 도박은 크고 작은 거는 상관없이 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방법론에 있어갖고 그들은 경찰이 아니에요. 그들은 검찰도 아니고 단지 1억 3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또 수익의 30%를 내는 이해 당사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오픈한 걸 그대로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제가 도박 중독 전문가이기 때문에 개월수와 함께 사실은 도박한 금액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서 잘못은 했지만서도 뭔가 좀 다시 한번 노래 부를 기회는 충분히 주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법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서도 이렇게 이해 당사자 간의 충돌로 법적인 충돌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K씨의 얘기를 들어서는 그건 잘못된 판단이란 거죠. 권 교수는 고발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는 한국 연예인 자살 예방협회 소장의 입장으로서 한 연예인의 인권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설리 씨나 구하라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고 또 누군가로부터 아직 결정도 안 된 일로 그런 일은 사실은 다시는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번 일이 이렇게 해서 되면은 나중에 또 누구라도 그냥 마음대로 공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공표를 한다는 거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명예훼손과 그리고 모욕죄가 됩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했기 때문에 협박죄까지 되는 거. 그건 제 말이 아니라 경찰관의 말입니다.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정과 역차별 속에서 최소한의 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이뉴스 곽돈이었습니다.